안녕하세요. 평생에 걸쳐서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만한 투자처 혹시 찾고 계신가요? 오늘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캐나다의 대표적인 에너지 인프라 기업이죠. 엔브리지, 티커는 ENB인데요. 이 엔브리지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과연 이 주식이 장기적인 배당 소득원으로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시죠. 시작부터 사실 눈길을 확 끄는 건 역시 배당인 것 같아요. 현재 엔브리지 배당 수익률이 무려 5.8%에 달한다고 하는데요. 요즘 같은 시대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. 뭐 S&P 500 평균이 1%대 초반이고 다른 에너지 기업들 평균도 한 4% 정도니까요. 그렇죠. 5.8%라는 숫자 자체는 뭐랄까 굉장히 인상적인데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높은 배당이 과연 계속될까?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? 이 질문이 먼저 딱 떠오르실 거예요.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뭔가 탄탄한 이유가 있어야겠죠. 네, 맞아요. 바로 그 지속 가능성, 이게 정말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엔브리지가 속한 에너지 섹터는 아시다시피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좀 출렁일 수 있는 곳이잖아요.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인 배당을 계속 기대할 수 있을까요? 네, 좋은 지적이세요. 그 답의 실마리는 엠브리지의 배당 역사를 좀 살펴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기업이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요. 지난 30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배당금을 올려왔어요. 인상해 왔습니다. 이건 뭐 시장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꾸준하게 주주한테 이익을 돌려주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. 30년 연속 배당 인상이요. 와, 아니 에너지 분야에서 30년이라니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요. 변동성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 분야에서 이런 꾸준함이라니 이게 단순히 뭐 운이 좋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운만으로는 불가능하죠. 그 비결은 바로 엠브리지의 핵심 사업 모델에 있습니다. 엠브리지는 주로 북미 전역에 걸쳐서 아주 방대한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거든요.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일종의 통행료. 네, 사용료를 받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익 구조가요. 운송하는 에너지 가격 자체보다는 운송량, 그러니까 에너지 수요에 더 직접적으로 연동된다는 점이에요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뭐 유가가 막 폭등하거나 폭락해도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 그 수요만 꾸준하다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죠? 진짜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 거랑 비슷하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딱 그런 비유가 맞아요. 물론 에너지 수요 자체가 경기에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비하면 훨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. 바로 이런 사업 모델 덕분에 엠브리지가 상대적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. 이게 바로 그 30년 배당 성장의 밑거름이 된 셈입니다. 그렇군요. 듣고 보니 이런 안정성이라는 게 어쩌면 일부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뭐랄까 지루함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. 근데 또 반대로 꾸준한 배당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점이 가장 큰 매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. 따분해서 좋다. 뭐 이런 느낌일까요? 네, 바로 그랬습니다.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예측 가능한 안정성, 이게 엠브리지 투자의 핵심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엠브리지가 그냥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. 2026년까지는 연 최대 3%, 그리고 2027년 이후로는 연 최대 5% 수준의 배당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럼 현재 5.8% 배당 수익률에다가 그 미래 성장률 목표치까지 더하면 대략 연간 총 8%에서 10% 정도, 그 정도 총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. 물론 목표치긴 하지만 달성만 된다면야 꽤 괜찮은 수익률인데요. 네, 그렇죠. 주식시장의 장기 평균 수익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요. 따라서 뭐랄까 변동성은 좀 낮추면서도 시장 평균 정도의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투자자시라면 엔브리지의 과거 기록이나 미래 전망치가 상당히 좀 흥미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미래 성장 목표가 그럼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 거냐? 이 부분은 엔브리지의 사업 전략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아무리 과거랑 현재가 안정적이라고 해도 미래를 위한 변화 없이는 사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우니까요. 이 거대한 유조선 같은 기업이 과연 어떻게 방향을 틀고 있는지, 사업 전략 변화,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.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네. 핵심은 엔브리지가 에너지 전환,
이라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적응하고 있느냐, 바로 이 점입니다. 그냥 기존의 석유 파이프라인 사업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맞춰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계속 재구성하고 있다는 거죠.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? 우선 천연가스 관련 사업 비중을 상당히 늘렸습니다. 아시다시피 천연가스는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서 연소할 때 탄소 배출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화석연료로 평가받잖아요.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중요한 가교연료, 영어로는 트랜지션 퓨얼이라고 하죠. 이걸로 주목받고 있거든요. 엠브리지가 이런 흐름을 잘 읽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투자를 계속 확대해 온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석유 중심에서 천연가스 쪽으로 무게 중심을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, 이런 거군요. 근데 사실 천연가스도 결국에는 화석 연료인데, 이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? 더 근본적인 변화 같은 건 없나요? 물론 있습니다. 최근 엠브리지의 행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바로 미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이죠. 도미니언 에너지로부터 세계의 천연가스 유틸리티 자산을 인수한 겁니다. 이게 그냥 파이프라인 운영하는 거는 좀 다나요.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가스를 공급하는 소매 유틸리티 사업으로 영역을 넓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. 파이프라인 운영하고 유틸리티 사업, 그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? 인수가 왜 그렇게 중요한 변화죠? 유틸리티 사업, 특히 규제를 받는 유틸리티 사업은요, 정부의 감독 아래서 요금이 결정되고 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보장되기 때문에 수익 변동성이 굉장히 낮습니다. 파이프라인 사업도 물론 안정적이지만 유틸리티 사업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예측 가능하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죠. 즉, 이번 인수는 엠브리지 사업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거고요. 동시에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특정 에너지원의 가격 변동성 위험에서 한 발 더 벗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.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아주 중요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아, 안정성을 더더욱 강화하는 그런 전략이군요. 그럼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는 어떤가요? 그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? 뭔가 움직임이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엠브리지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유럽의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단지 같은 곳에 투자를 하면서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발을 들여놓았습니다.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 자산들은 대부분 장기 전력 구매 계약, PPA라고 하죠. 이걸 통해서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 전체 사업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좀 작다고 하던데요. 너무 소극적인 투자는 아닐까요? 그 부분은 좀 걱정되는데요. 네, 현재 비중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. 엠브리지는 기존의 안정적인 사업, 그러니까 석유, 가스 파이프라인, 또 방금 말씀드린 유틸리티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활용해서요.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같은 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. 당장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더라도 뭐랄까 미래 성장을 위한 씨앗을 꾸준히 뿌리고 있는 셈이죠. 이건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아, 종합을 해보면 그렇군요. 엠브리지는 기존의 강점인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천연가스 비중 확대, 그리고 규제 유틸리티 사업 인수,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투자, 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듣고 보니 뭐랄까 급진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처럼 보입니다. 맞습니다. 점진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것, 이게 핵심이에요. 이런 접근 방식은 변화의 속도가 좀 느리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은 낮추고 예측 가능성은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.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지루할 정도의 안정성이라는 특성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죠. 결국 다시 지루함으로 돌아오네요. 하지만 이 지루함이야말로 꾸준한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미덕일 수 있겠다.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. 예측 불가능한 급성장보다는 믿을 수 있는 현금 흐름하고 꾸준한 배당 증가. 이게 더 중요할 테니까요. 네, 그렇습니다.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라는 그 목표에 딱 부합하는 전략인 셈이죠. 자,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엠브리지는 첫째, 현재 5.8% 수준의 높은 배당 수익률, 둘째, 30년간 지속된 배당 성장 기록, 셋째, 향후 3%에서 5% 수준의 배당 성장 목표,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에 말맞춘
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능력까지 장기 배당 투자처로서 고려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다.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엠브리지가 여러분의 장기적인 배당 소득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? 이건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비추어서 한번 판단해 보실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는 엠브리지가 높은 배당과 또 오랜 성장 역사, 그리고 미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장기 소득원이 될 가능성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.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전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엠브리지의 강점은 분명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인데요. 하지만 만약에요, 기술 발전이나 어떤 정책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아주 급격하게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혹은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위기라든가 경제 충격이 닥쳤을 때 이 느리고 꾸준한 전략이 과연 충분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엠브리지의 전략이 얼마나 유효할지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아주 깊이 있는 질문과 함께 오늘 엠브리지 탐구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